경찰이 김호중 씨 대신 허위로 자수를 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후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이 커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아닙니까? 네. 경찰이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총 3대를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까지도 이 해당 휴대폰에 대한 비밀번호를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를 풀 수 없다면 사고 직후에 통화 상대방이었던 그 매니저의 이 자동 통화 녹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위 자수했던 그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요. 포렌직을 돌려보니까 자동 녹음 기능 때문에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와 허위 자수했던 그 매니저 간의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호중 씨가 내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나 대신 자수해달라고 정확하게 지시한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경찰은 그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때의 범죄 사실은 범인 도피 방조 정도의 혐의를 받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범인 도피 교사죄를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용어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매니저 바꿔치기, 그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게 소속사 대표가 내가 지시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통화 내용이 맞다면 김호중 씨가 이제 해달라. 바꿔치기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범인 도피 방조에서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사와 방조 많이 우리가 들어봤지만 또 정확한 의미를 좀 아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조라는 건요. 내가 시키진 않았어도 그 매니저가 스스로 나 대신 정말 자신이 스스로 우러나서 제가 대신 허위 자수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해서 실행을 했고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때 방조만 했을 때 성립하는 죄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허위 자수했던 그 매니저 형량의 감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본범보다도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녹음 파일에서 나온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자수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걸 두고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허위 자수했던 사람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할 의지가 없었는데 그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해서 마음먹게 하고 실제 행동을 시키는 것, 그것이 교사죄인데요. 교사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범행을 실시한 그 매니저와 동일한 형을 받게 되고요. 형량에서는 실제 실행한 사람보다도 더 높게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몇 년 정도 나와요? 범인 도피 교사죄 같은 경우에 범인 도피와 동일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형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매니저가 같은 옷을 입고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그 맥락에 대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는 다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석 대 중에 일부만 알렸다 그러니까 한 대만 뭐 알려준 건지 아니면 한 대도 다 알려주지 않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밀번호 푸는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 실질심사 때도 판사가 꾸짖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해놓고 왜 비밀번호를 협조하지 않느냐라고 판사가 물었고요. 그때 당시에 김호중 씨의 말은 이 부분은 내 사생활이 들어가 있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내가 비밀번호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론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자 이제 김호중 씨가 비밀번호를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말씀 주신 대로 그마저도 전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의 일부만을 협조함으로써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에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알릴 수 없는 그런 또 뭐 내막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런 비밀번호 알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범인 도피 교사 부분 부인했지 않습니까? 뭐 방조 정도 모르더라도 다 소속사에서 알아서 한 거지 가수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시킨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음주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음주 양, 경찰이 보고 있는 음주의 양과 김호중 씨가 인정하고 있는 당시에 내가 마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음주 양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소속사 직원이나 소속사 대표와 소통했던 내용이 그 핸드폰에 고스란히 있을 그 부분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김호중 씨가 본건 범죄 말고 다른 어떠한 범죄의 여죄가 될 만한 것들이 혹시 휴대전화에 있어서 그렇군요.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면요. 전부 다 일단 복원을 한 다음에 그 증거 중에 어떤 것이 영장기재 범죄 사실 증거인지를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혹시나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면 여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이제 구속 수사 받고 있고 어제 첫 번째 이제 구속 중에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아무래도 음주량 특정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영장에 이제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위험운전치상죄만 있을 뿐이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가 성립을 하려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적용되는 조항도 달라지고요,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음주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격자 진술이나 또 당시의 동석자 진술로 확인하고 있는 음주량과 김호중 씨의 주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양, 음주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추궁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에 누구와 함께 있었나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개그맨 정찬호 씨, 래퍼 길 씨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뭐 같이 있었던 게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당시 정황에 대한 좀 조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김호중 씨가 그간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제 영장 실질 즈음해서 이제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이 동석했던 개그맨과 또 정찬호 씨, 뭐 길 씨를 소환했던 이유도 뭐 음주운전 관련해서 정확한 이 음주 당시의 상황이랄지 술을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우연치 않게 정찬호 씨와 길 씨와 함께 자리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예.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소환해서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찬호 씨는 뭐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크린 골프는 같이 쳤는데 네. 이제 같이 뭐 술자리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날 같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고 좀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는데 그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당시에 뭐 김호중 씨가 얼마나 마셨냐, 어떻게 귀가했냐, 뭐 이런 거를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또 뭐 방조 혐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차를 얻어 탔는데 그 예. 운전자가 음주운전했을 경우에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그러냐. 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이걸 묵인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분을 좀 제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 뭐 정찬호 씨나 길 씨나 특히 정찬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전에 파했다고 하고요. 예. 또 길 씨 같은 경우에도 음주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음주 운전에는 전혀 가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경찰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조 혐의는 보통 그 차에 안 타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 끝까지 음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 예. 하려고 하는 사실을 봤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 차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음주운전 방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인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네, 네. 예. 지금 김호중 씨 음주량은 계속 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김호중 씨 경찰서 진술하고 또 주변인들 진술이 많이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네.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김호중 씨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나는 뭐 사고 당일에 이 폭탄주 한두 잔 정도 마셨고 또 소주를 한 3-4잔 정도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사실 김호중 씨에게 추궁하기 전에 이미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 종업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 씨가 못해도 소주 한 3-4병 정도는 마셨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폭탄주 한두 잔이다라는 진술 그리고 주변에서는 못해도 소주 1-2병이다. 네. 차이가 커서 이거 처벌 차이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왜 이렇게 진술하느냐. 예.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03% 이상이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건 당시에 좀 마신 술의 양을 줄이고 싶을 거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를 통해서 정확한 음주량을 좀 수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호중 씨 논란이 커진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연을 강행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5억 원이 넘는 선수금을 공연 전에 이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좀 컸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영장실질심사 전날까지 공연에 참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 세무사가 이 생각엔터테인먼트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봤더니 2023년도에 이미 그 공연을 통해서 얻을 수익금 중에 한 125억 상당을 선수금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연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고스란히 빚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공연을 강행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이 선수금 부분이 빚으로 채무로 잡히지 않는 데다가 위약금 같은 경우에 보통 계약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추가 부채로 잡혔을 때 이 소속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 실질심사 전날까지 공연을 감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소속사 뭐 대표, 본부장 다 구속된 상태고 지금은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뭐 관련 파장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